지금 인터넷에서는 미국의 그 인터넷 직구가 유행하고 있습니다. 아마존, 이베이 같은 미국의 그러니까 직구매 사이트에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을 해서 TV나 이런 거를 갖다가 사면 거기서 이제 이 배송지를 정하고 또 관세와 배송비를 물고 여기에 이제 돈이 좀 들어갑니다. 180만원짜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관세, 부가세, 또 배송비 이래 다 물게 되면 254만원 주면 된답니다.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는 받으면 그게 어느 나라 텔레비냐? 한국의 LG 아니면 삼성이라는 겁니다. 자, 한국에는 그 텔레비가 그러면 깎아서 얼마 하느냐? 330만원 한답니다. 한국에는 330만원 하는 TV가 한국에서 사면 미국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직구를 하면 다 포함해서 한국에 받는 가격이 254만원이라는 겁니다. 자,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. 지금 미국에 이 블랙 프라이데이라 해가지고 추수감사절을 전후해서 굉장히 오프라인, 온라인에서 물건들을 엄청나게 싸게 팝니다. 실제로 이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것은 이런 형태가 블랙 프라이데이죠. 지난번에 한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는 실제로 싼 물건이 별로 없었다고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. 문제는 왜 한국에는 330만원짜리에 파는 거를 미국 사람들한테는 180만원에 팔도록 한국 TV들이 그렇게 하느냐는 게 문제입니다. 즉 자국 사람한테는 봉이고 미국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후리쳐서 판다는 겁니다. 자, 삼성하고 LG 있어요. LG가요 한국에서 텔레비 만들어 가지고 미국으로 갖고 가서 미국에서 아마존이나 이베이에 넘길 때 그 회사들도 남겨먹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? 그러면 도대체 그 회사들한테는 얼마에 넘기길래 이렇게 싼 가격에 팔 수가 있냐는 겁니다. 그러면 한국의 가격이 잘못되었거나 미국의 회사한테는 손해보고 넘기거나 이런 겁니까?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. 미국의 회사한테도 남겨먹을 거라고 봐요. 그러면 실제 텔레비의 가격은 얼마냐는 겁니다. 자, 여기서 한국의 소비자는 완전히 봉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것만 TV만 그런 게 아니에요. TV는 미국에 이제 만드는 회사가 사실 하나도 없어졌습니다. 그래서 미국의 TV는 한국의 삼성하고 LG가 거의 지배하고 있죠. 자, 그러면 자동차라든지 다른 여러가지 가전제품, 공산품 부분이 지금 한국의 이 자동차 업계가 현대차가 세계 5위, 현대기아가 세계 5위의 자동차 판매 기업이 됐죠. 그런데 끊임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미국에서 파는 차하고 한국에서 파는 차가 질이 다르고 미국에 더 싸게 판다. 이런 의심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미국 엘리베마 공장에서 만드는 차를 한국에 가져와가 소나타를 한국에서 만든 소나타하고 충돌 실험까지 했습니다. 오죽 불신이 심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? 그래서요, 이 한국의 제조업체들이, 그것도 유명한 대기업들이 한국 소비자들은 봉으로 여기고 미국에는 아주 싸게 파는 이런 행태들에 대한 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심을 불식시켜야 됩니다. 왜 한국에서 만든 물건을 미국까지 가서 갖고 가서 거기에서 사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세금 물고 배송비 물고 또 받아야 됩니까? 한국에서 한국으로 넘기면 안 됩니까?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태들을 저는 대기업들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. 그 레리 서머스, 이 하버드 대학 교수, 유명한 분입니다. 미국의 재무장관을 지낸 사람입니다. 이 사람이 미국과 전 세계가 구조적인 장기 침체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이치뱅크 은행이 그것이 맞는 것 같다고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인정하는 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. 왜 그런가 하면 서머스 교수가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과거보다도 훨씬 떨어져 있다.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경제가 별 문제가 없을 때 최대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능력을 이야기하는데요. 지금 한국도 잠재 성장률이 3%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렇게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경제 회복 속도가 늦은 이유는 결국은 수요가 없다는 겁니다. 즉 소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제로금리에 디플레이션을 해도 지금
경제가 전혀 소비가 없다는 거예요. 물가가 점점 내려가고 금리가 제로라서 돈을 얼마든지 쓸 수 있어도 소비가 안 늘어난다는 겁니다. 그것은 뭔가 하면 돈이 유동성의 함정에 빠졌다. 즉 돈이 굴러가는 것을 중단하고 있다는 거고, 결국은 중앙은행이 아무리 돈을 풀어도 빚을 내서 소비를 하거나 투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싼값으로 그냥 갖고 이자 없이 준다 해도 투자 안 하려고, 그리고 개인도 돈을 그냥 빌려주겠다 해도 소비를 안 하려고 합니다. 최근에 보면 한국의 삼성이 한 100조 정도 이 삼성전자 주식 부분에 있어서 자기 돈을 내가지고 주식을 소각시킨다. 정상적인 상황이면 삼성이 주식을 소각시키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해야 되죠. 그런데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주식을 사들여가지고 없애버리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만, 결국 이런 부분들이 투자 전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이 도이치뱅크는 미국의 이 4분기 이 성장률이 1%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업 이윤도 미국에서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미국 경제가, 오바마는 맨날 뭐 고용이 좋아졌다 어쩌다 하지만은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맛이 같다고 결론을 내리는 거고, 이제 돈을 풀어갖고도 안 되니 별 방법도 없다. 그래서 재무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미국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졌고 세계 경제도 똑같다라고 이야기한 말이 지금 여러 군데서 입증이 되고 있는 겁니다. 저는 오래전부터 전 세계가 장기 불황에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헤매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(24일) 한국은행이요 3분기, 즉 그러니까 7, 8, 9, 9월달까지 한국의 가계부채가 1166조라고 발표했습니다. 이 가계부채는 가계가 빌려간 돈과 또 신용카드를 외상으로 끈 돈 합쳐서 이야기하는 건데요, 1100조가 넘었다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1200조에 접근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그 분기별로 이 올해 3분기에 가계부채가 증가한 폭은 2002년 이후에 이제 가계신용 통계를 매 분기별로 내기 시작했는데 가장 크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,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. 한국이 1차로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는 글로벌 경제가 되면서 외환 관리들을 실패하고 이 대기업에 대한 대출을 통제에 실패하면서 생긴 거고, 이 금융위기가 또 2차로 맞았을 때는 미국의 금융위기의 여파가 한국 경제에 환율이나 여러가지 문제에서 타격을 주고 영향을 준 거죠. 근데 이번에 이제 만약에 경제위기가 온다 하면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위기의 본질이 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. 자,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지금 1166조의 가계부채 중에서 상당한 사람들이 지금 이자나 원리금을 못 갚게 될 겁니다. 그렇게 되면 결국은 가계부채가 터져나가는 상황이 벌어질 건데요, 이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기업 대출 중에서도 한 3분의 1이 위험한 지경입니다. 자, 이 부채 관리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. 우리가 지금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. 어제 그 남북한 당국은 남북한 고위 당국자 회담을 12월 11일 개성공단에서 열기로 합의를 되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당국자 회담을 한국의 통일부 장관, 북한의 통전부장 김양근 이렇게 하자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요, 이 수석 대표를 양쪽이 다 차관급으로 하기로 했고, 서울에서 하느냐 평양에서 하느냐 그러다가 개성공단에서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. 자, 이 북한은 항상 이런 당국자 회담에서 북한의 대표가 한국보다는 약간 낮은 사람을 내가지고 마치 김양근 통전부장은 한국의 장관보다는 훨씬 높은 총리급이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왔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차관급으로 이제 하게 된 부분은 통일부 장관을 김양근이가 상대할 수 없다.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도 차관급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니까 북한은 과연 차관급이 누가 나올 거냐 하는 문제인데요, 북한은 차관급이 오지 않고 이 차관복급이 오지 않겠냐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북한이 결국은 이런 어떤 협상 문제에서 끝까지
자기들은 우리한테 이 우위에 있는 듯이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데요. 문제는 뭐 누가 나오든 관계없이 이 협상에서 이제 당국자 협상에서 현안에 대해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요즘 국내 문제가 워낙 어수선하다 보니까 남북 간의 현안이 뭔지에 대해서도 저도 가물가물합니다. 비핵화라고 이야기하거나 뭐 장거리 미사일 폐기해라 하기도 이상하고요. 또 북한 보고 뭐 새삼스럽게 도발해라 하기도 이상하고 뭐 북한 보고 먼저 뭐 수도 없이 한 금강산 비격 사건 사과해라, 뭐 천안함 사과해라, 연평도 사과해라. 그리고 북한은 뭐 오이사 조치 해제해라, 금강산 관광 재개해라 또 이럴 건데요. 그래서 정말 남북 관계 어디서부터 이제 풀어나가야 될지 조금 잠깐 쉬다가 생각을 하면 암담한데, 지금 뭐 미국도 지금 대선이 진행되는 마당에 비핵화나 이런 부분들이 별 의미가 없는데 지금 반기문 사무총장이 또 하필 조만간에 방문을 한다 했습니다. 결국은 이 남북 당국자 회담에서 중요한 과제와 또 반기문 총장의 방문은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모르겠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이 비핵화나 예를 들어서 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폐기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극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어떤 신락 같은 가능성이 있을지 뭐 일단 시도는 해봐야 되겠지만은 북한이 이런 당국 회담을 하는 데서도 자기 대표를 내세우는 데서도 이렇게 이런저런 단서를 다는 걸 보면 제대로 되겠느냐 좀 의문입니다.